중동발 지정학적 충돌이 국제유가를 흔들면서 국내 물가와 생활비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교통비와 식료품값 공공요금 부담으로 번지기 쉬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2026년 4월 10일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한 것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민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읽힌다. 이번 추경의 의미는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메우는 데만 있지 않다. 소비 위축과 심리 불안을 막고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체질 개선까지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가 크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추가 국채를 찍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라 확보한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추경은 국가 채무 증가 우려와 함께 언급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일부 재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향까지 포함됐다. 이는 재정 확대와 건전성 관리가 상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위기에 대응하되 미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셈이다. 민생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설계됐고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곳에 더 두텁게 배분하는 구조를 택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일반 국민은 거주지와 지역 여건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차상 위계층과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적용받는다. 이는 동일한 물가 상승이라도 지역별 이동 비용과 생활 인프라 차이로 체감 고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결국 이번 추경은 단순한 균등 배분이 아니라 충격의 깊이에 따라 지원 강도를 달리한 선별형 방어막에 가깝다. 교통비 절감 대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가 상승은 자가용 이용자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도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높였다. 일반 이용자는 기존보다 더 높은 30% 환급을 적용받고 청년층은 45%,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는 75%, 저소득층은 83%까지 환급률이 올라간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생활 밀착성이 높다. 현금성 지원이 일회성 처방이라면 이런 교통비 환급은 지출 구조 자체를 덜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비교적 촘촘하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을 투입해 밥상 물가 부담을 낮추고 영화와 공연 숙박 분야에 대한 할인 혜택도 포함했다. 문화와 여행 소비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서민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영화 할인, 공연 할인, 숙박 할인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가게의 문화 접근성을 지키고 지역 관광 수요를 보완하는 기능도 기대하게 한다. 여기에 생필품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을 담당하는 그냥 드림센터를 2배로 확대하는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현장 대응력도 보강됐다. 이번 추경이 단기 처방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은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정부는 태양광 기반의 주민 참여형 모델인 햇빛 소득 마을을 대폭 확대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 소득 기반까지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스마트 공장 X선도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해 산업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변수에 반복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에너지 구조와 생산 구조를 함께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추경은 위기 대응 예산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속도와 집행력에서 갈릴 수 있다. 지원이 늦어지면 민생 방어 효과는 반감되고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되레 물가 자극 우려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강조한 신속 집행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상 선별과 집행 시점 시장 유동성 관리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한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예산 규모보다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을 수 있을 때 이번 26조 2천억 원은 숫자를 넘어 생활의 방패로 기능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가 겹친 비상 상황에서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성된 대규모 대응책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부담을 낮췄고 지원금과 교통비 환급 장바구니 할인 복지 안전망 확대를 통해 국민의 체감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구조를 갖췄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AI 기반 산업 전환까지 포함해 단기 대응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함께 노렸다는 점이 기대 효과로 꼽힌다. 결론적으로 이번 26조 2천억 원 추경은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어떤 순서로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핵심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먼저 보호하고 생활비 압박을 낮추며 산업 구조 전환까지 이어가겠다는 정책의 연결성에 있다. 결국 국민이 체감할 답은 복잡하지 않다. 내 생활비가 실제로 줄어드는가, 필요한 지원이 제때 도착하는가, 그리고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도 경제가 덜 흔들리는가에 달려있다. 이번 추경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 해답이 되어야 한다.